안녕하세요. 카이스트의 이경상 교수입니다. 2022년 이후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전략적 성공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 중심 DT가 답이다 라는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디지털 전환이 2배 이상 가속화됐습니다. 가트너 그룹이 2020년에 글로벌 CEO들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앞으로 뉴노멀 시대에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를 하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리스케일 하겠다, 리인벤트 하겠다는 거예요. 리스케일은 뭘까요? 산업을 근본부터 변화시키겠다. 두 번째는 리인벤트는 우리가 일하는 방식과 프로세스를 처음부터 다시 리엔지니어링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으로 하려고 할까요? 바로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77%가 앞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대전환을 하겠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사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목표인 비전이 잘 설정돼야 되고 PPE가 잘 추진이 돼야 돼요. 그 변화 촉매라고 하겠는데요. 바로 People, Process, Technology. 이게 우리가 변화의 촉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이 people에 대한, 사람에 대한 것이 DT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인간 중심의 DT를 펼쳐나가기 위해서 우리 임원들과 직원들을 교육하고 훈련시켜야 되겠는가라는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이후에 디지털 전환의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어떤 것들이 메가 트렌드로 다가오는가 하고 결부가 되어 있죠. 자, 향후에 내년부터 가속화되는 5가지 메가 트렌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고객의 삶이, 인간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행동 방식이 대전환이 일어나서 우리가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에 관련된 고객 경험을 디지털화하는 이런 부분이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외에 중국 경제 위기가 가속화되고 온실가스 규제가 또 가속화됨에 따라서 예측할 수 없는 극단적인 변화가 일어나고요.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환경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디지털 대변혁이 가속화되고 또 새로운 미래 블루오션들이 재편됨에 따라서 센서가 붙고 거기에 따라서 물체와 물체가 연결하고 사람과 물체가 연결되고 이러한 복잡성이 더 증대하고 그럼에 따라서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또 융합되고 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런 메가 트렌드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22년 이후에 DT 추진 전략은 어떻게 전환해야 될까요? 자, 팬데믹이 오기 전에 우리가 많은 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했죠. 400개 이상의 이 디지털 전환을 실시한 기업에 대해서 2021년에 맥킨지 컨설팅이 조사를 해봤더니 88%가 그동안 했던 디지털 전환 성과가 팬데믹 위기를 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라는 응답이었어요. 반면에 그것을 가지고 팬데믹 이후도 적용하실 수 있겠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40%만 이제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팬데믹 위기를 넘을 수 없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거의 60%에 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가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3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첫째는 이제는 좀 더 민첩하고 유연한 전략을 세워야 되겠다. 두 번째는 원격 작업과 협업 기술을 좀 더 많이 확대해야 되겠다. 세 번째는 직원들이 역량을 신속하게 변화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다시 갖춰야 되겠다라는 의식이 많은 거예요. 여기서 세 번째, 직원들의 역량을 신속하게 변화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민첩하고 창조적인 디지털 전환이 필요한 것이죠. 앞에서 살펴봤지만 이제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계속 등장하고 변화가 가속화되니까 이제 기업들은 피봇 DT가 필요한 거예요. 피봇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농구할 때 빠른 전환을 통해서 수비수를 속이고 골을 넣는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걸 우리가 피보팅이라는 기술이거든요. 바로 DT도 이제 상황 변화에 빠르게 민첩하게 변신을 시도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딜로이트가 올해 설문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CXO에 다시 말하면 리더들의 85%가 이러한 피보팅의 탄력적인 조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런 능력을 갖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21%에 불과했다. 이 소리는 뭐겠어요? 이제 빠른 전환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기업들은요, ERP를 도입하고 정보 시스템을 다각도로 갖추다 보니까 빠른 변환을 오히려 못해요. 그럼 빠른 변화를 할 수 있는 게 뭐죠? 인간이 그러한 능력을 발휘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업원들의, 리더들의 상황 변화에 따른 빠른 대처 능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작년에 팬데믹이 왔을 때 보험회사의 경우를 한번 설명드려 보면요. 보험 설계사들은 대면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도 라이프 플래너들이 고객과 직접 만나서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의 영업을 해왔어요. 근데 팬데믹이 딱 발생하니까 고객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보험 설계사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알리안츠 저머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상협업의 프로세스가 빠르게 정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맞는 디지털 도구와 교육과 콘텐츠가 제공돼야 되는데 이걸 정보 시스템을 갖춰서 하려니까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로 줌을 통해서 이런 걸 해결했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 설계사들을 3주 만에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15,000명을 새롭게 일하는 방식으로 순식간에 교육을 시켰고 또 그분들이 배운 걸 가지고 작년 1년 동안 17만 4천 개의 줌으로 고객 회의를 열어가지고 영상 소통량이 자그마치 400%가 늘어나면서 빠른 전환에 성공했고 이들 기업은 그렇지 못한 기업들보다 훨씬 많은 매출의 증대를 맛봤다는 거죠. 바로 이게 뭐겠어요? 우리가 민첩한 피벗 DT가 필요한 상황이 계속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2022년부터 2년 동안 글로벌 기업의 이사회 멤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전략적 비즈니스의 최고 우선순위는 뭘까요? 라고 했더니 3가지를 뽑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그래프로 뽑아놓은 게 첫 번째는 뭐예요? 디지털 테크놀로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DT를 하는 데 있어 기술 중심의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추진한다가 제일 높습니다. 당연히. 근데 예년보다 12%가 줄었어요. 반대로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 86%나 늘어난 게 뭐예요? 바로 워크포스. 다시 말해요. 우리의 직원과 리더들이 변하지 않으면 기술 중심적으로 나가서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 비율이 86%나 늘어났습니다. 또 완전히 새롭게 드러난 게 있어요. 바로 ESG죠. 탄소 경영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미래의 DT의 핵심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워크포스 부분.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CEO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DT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제 인적 역량 향상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크게 3가지로 볼 수가 있다. 하나는 이러한 추진을 위해서 외부 디지털 인재를 육성하고 보통 많이 하죠. 대학생들을 육성하고 채용하거나 아니면 아웃소싱, 컨설팅 회사를 계약하는 방식도 있겠죠. 또 하나는 디지털 변화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존 인력을 빠르게 역량 변환을 촉진해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방법이 있겠죠. 또 하나는 뭐예요? 리더들을 변화시켜서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어느 방식이 좋을까요? 이것도 또 조사를 해보니까 결국 인재를 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또 외부 컨설턴트를 고용하게 되면 내부 문제를 다 노출할 수 없는 비밀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도 있고 과연 우리를 정말 잘 해낼 수 있느냐 짧은 시간 내에 이런 의구점도 있는 거죠. 결국은 많은 기업들이 DT를 해본 다음에 결론 내린 것이 뭐냐 37%가 우리 내부의 직원들을 업스킬시키고 리스킬시키는 이러한 새로운 방식의 교육 방법을 통해서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라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